하다가 편하게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면은 저희 오픈톡방이나 아니면은 여기 유튜브 라이브 챗으로 궁금한 것들 좀 남겨주시면은 나중에 이제 끝나가지고 몰아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편하게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고요. 35분 됐으니까 대략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픈톡방 주소는 제가 곧 알려드릴게요. 나중에 QR코드 찍어서 확인하실 수 있게 제가 전달을 드릴 거고요.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해야겠다. 네, 반갑습니다. AI를 이용한 SNS 마케팅 첫걸음에 대해서 이번에 발표를 하게 된, 강의를 하게 된 일단은 미라 대표 박규태이고요. 아마 여러분들은 이제 미라라는 솔루션을 아시는 분도 계실 거고, 아니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제 스레드에서는 워낙 이제 저희가 플레이를 좀 오래 했었고, 그리고 아마 꽤 많은 유저분들이 저희 랜딩 페이지에 방문을 해주셨어가지고 익숙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요. 근데 일단 미라라는 솔루션이 어떤 솔루션이기 때문에 제가 그래도 어느 정도 이런 AI를 통한 SNS 마케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강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SNS 마케팅에 이제 엄청 익숙하신 분들을 위한 강의는 아닐 것 같고요. SNS 마케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시작을 하면 좋을지, 그래서 이거 미라 셋업이나 아니면 SNS 셋업을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초심자 단계에 계신 분들을 위한 AI 실전 가이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미라라는 솔루션은 일단 AI SNS 마케팅 매니저입니다. 이제 저희는 미라라는 솔루션을 만들면서 거의 대부분의 마케팅 퍼널을 미라를 통한 SNS 컨텐츠 마케팅, 그러니까 미라라는 솔루션을 이용을 해서 다계정을 만들고 그 다계정을 통해 가지고 AI로 컨텐츠를 만들어내서 고객들을 저희 서비스에 이제 데리고 오는 방식으로 이제 계속해서 마케팅을 해왔는데요. 현재 미라가 만들어냈던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저희 자체의 컨텐츠인데 지금까지 한 3천만 정도, 스레드와 인스타를 포함해서 3천만 정도를 만들었었고요. 그리고 고객분들 같은 경우에는 누적적으로 AI 컨텐츠를 이용을 해가지고 한 5억 뷰 정도 달성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나 SNS 잘한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에 비해서 조금 저희는 이거를 SNS를 AI 마케팅만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AI를 메인으로 이용을 해가지고 실제 사람이 최대한 덜 개입하는 형태로서 마케팅을 했다라는 게 좀 그분들이랑 좀 큰 차별점이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까지 미라에는 약 2,500개 정도의 브랜드 분의 데이터들이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SNS 포스팅 데이터가 현재까지 1년간 운영을 하면서 약 20만 개 정도의 데이터가 내부에 쌓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0만 개의 데이터들을 통해 가지고 익명화를 하고 어느 정도 분석을 하면서 어떤 식으로 컨텐츠를 올려야지 바이럴이 되고, 그리고 어느 시간에 올려야 되는지, 후킹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좀 노하우들을 많이 쌓았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해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런 강의를 찍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저희는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 거의 100% 컨텐츠를 AI에게 맡겨가지고 컨텐츠 마케팅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루 10분 투자로 최근 이제 2달 동안에 약 3,000개 이상의 리드를 확보를 했었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메타 광고로 집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최소한 N천만 원? 몇천만 원 정도의 값어치의 광고를 저희는 미라로 달성을 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저희가 사실 미라라는 솔루션의 가장 수혜자고, 그 미라라는 솔루션이 매우 효과적이다라는 것을 잘 증명하는 그런 지표인데요. 이 햄치스 계정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저희가 하루에 한 3분에서 5분 정도 투자만으로 계속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계정인데, 이건 쓰알이 없이 팔로워 계정이 이제 곧 10,000명에 가까이 가는 계정입니다. 그래서 이 10,000명 정도의 계정을 이러한 컨텐츠 마케팅을 통해서 모았고요. 평균적으로 이 계정의 에버리지 평균 조회수 같은 경우는 5천회에서 10,000회 정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실제로 상당히 강한 스레드 인플루언서 중에 한 명인 계정을 저희는 하루 한 3분 정도 투자로만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리더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실제로 저희 DB에 꽂혀 있는 거 보여드렸고, 실제 햄치스 계정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저희가 AI로 운영을 하고 있는 계정이고, 이런 계정이 한 5개 정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걸 전부 다 이제 미라를 통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션에서 얻어가는 것은 한 도합 60분에서 70분 정도 이제 설명을 드릴 것 같고요. 이제 SNS 마케팅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이걸 한 최대한 밤이고 저도 피곤하고 이제 여러분들도 피곤하니까 15분 안에 빠르게 핵심적인 부분들만 빠바박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래서 결국 초보자 분들 입장에서는 SNS 마케팅에 대해서 아직까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뭐 어떤 거 올려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계정이 초반 알고리즘을 탈 수 있는데, 그리고 어떻게 그래서 AI 가지고 컨텐츠를 계속해서 꾸준하게 찍어내서 이걸 전환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데가 제일 궁금하실 것 같아요. 사실 미라라는 솔루션은 AI 크리에이팅 툴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케팅 툴이기 때문에 결국 본인의 제품이 있고
그 제품을 잘 팔아줘야 사실 마케팅이거든요. 단순히 조회수만 많이 만드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실제로 이것을 어떻게 전환까지 이끌어낼 것이냐를 알아야지만 미라는 마케팅 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환에 대해서까지도 풀커버를 이번 강의에서 대략적으로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요거 이렇게 크게 4스텝으로 나눠가지고 진행을 드릴 것 같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것 같고요. 중간에 라이브만을 위한 특별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고, 이 영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시면은 나중에 이제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시면은 녹화본이 제공이 될 건데요. 이 중간 라이브만을 위한 특별 혜택 제공 같은 경우에는 편집이 돼서 제공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집중하셔가지고 나중에 이제 나오는 라이브만을 위한 특별 혜택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 1입니다. 그래서 SNS 마케팅을 시작하기 전에 꼭 알아야 되는 것들을 15분 정도에 빠르게 빠바박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마케팅에 대해서 익숙하신 분들은 워낙 이제 익숙한 내용이겠지만, 크게 마케팅은 뭐 이거 말고도 너무 많은 내용이 있지만 많은 분들이 하시는 마케팅은 크게 2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광고 마케팅일 거고, 두 번째가 컨텐츠 마케팅일 텐데요. 뭐 2개를 다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지만 광고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결국 돈을 지불해서 그것보다 더 큰 돈을 벌어들이는 것이 광고 마케팅의 핵심적인 KPI예요. 근데 이번 강의에서 미라를 광고 목적으로 쓰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미라라는 솔루션 자체도 어찌 보면 SNS 컨텐츠 마케팅 툴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SNS 컨텐츠 마케팅에 대해서만 국한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광고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메타 광고, 뭐 구글 애드, 카카오, 네이버 광고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요. 컨텐츠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블로그, 릴스, 스레드, 뭐 유튜브, 틱톡, 뭐 X 등등등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이러한 컨텐츠 마케팅의 이런 대표적인 특성은 광고비가 0원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실 광고비에 하루에 몇십만 원, 하루에 많게는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을 집행할 수 있는 여력이 없으신 분들이 사실상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SNS 컨텐츠 마케팅이 빛을 발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SNS 컨텐츠 마케팅을 무조건 해야 되는 이유는 이 광고 마케팅 쪽이 점차 과포화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객단가가 똑같은 광고 소재를 쳤을 때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라, 결국 이 SNS 컨텐츠 마케팅을 통해 가지고 여기에 있는 객단가를 희석시켜주지 않으면은 조금 서비스를 운영하든 제품을 팔든 좀 운영하기가 힘들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SNS 컨텐츠 마케팅은 사실상 요즘 시대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 아니면 마케터다라고 했을 때 사실상 반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이제 거가 돼버렸죠. 그래서 나 초보인데 어떤 플랫폼을 써야 하냐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좀 덕지덕지 돼 있는데, 일단 크게 한국에서 쓰는 플랫폼은 제가 느끼기에는 4개예요. 크게 여기 이제 유튜브까지 있는데, 첫 번째가 네이버 블로그, 릴스, 카즈뉴스, 인스타 기준으로 릴스와 카즈뉴스, 그리고 스레드, 그리고 뭐 유튜브, 딱 제가 느끼기에는 크게 5개 정도가 대표적인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 플랫폼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근데 각 플랫폼별로 특성을 잘 알아야지만 결국 내가 어떤 플랫폼에서 어떤 플랫폼을 기준으로 SNS를 시작을 해야 하는지, 어떤 플랫폼이 나의 비즈니스와 잘 맞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첫 번째로 네이버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여기 밑에 있는 다른 유튜브나 이런 것들이랑 좀 많이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는 일단 근본적으로 검색 기반의 광고여서 어찌 보면 어떤 거에 대해서 검색을 하고 들어오는 유저들은 전부 다 고관여 유저들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걸 사겠다라는 의지가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좀 고관여 유저들을 잡기 위한 방식으로는 효율적이고, 특히 네이버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로컬 비즈니스에 좀 많이 특화되어 있다라는 것을 로컬 비즈니스에 좀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 있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라가 블로그 기능을 지원을 하고는 있으나 사실 네이버 블로그보다는 요 밑에 있는 것들이 더 AI를 통해 가지고 자동화를 시키기 쉬운 부분이 많아가지고 요거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난이도를 어렵다라고 제가 지정을 해놓은 이유가, 네이버 블로그가 사실 너무 오래된 플랫폼이어서 강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미 본인만의 노하우로서 컨텐츠 자동화나 아니면 블로그 자동화 난이도가 좀 낮은 편이어서 블로그 자동화나 이런 것들을 좀 해놓은 편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신규 유저 입장에서 들어갔을 때 메리트가 좀 많이 낮지 않나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릴스인데요. 릴스, 뭐 유튜브 쇼츠 이런 식의 영상 쇼폼 컨텐츠입니다. 그래서 영상 기반 쇼폼 컨텐츠들이고요. 저희가 일단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에서 봤을 때는 국내에서 상방은 한 1000만 정도가 됩니다. 조회수로요. 그래서 본인이 릴스를 정말 잘 찍으면 1000만까지 갈 수 있는 게 맞으나, 놀랍게도 대부분의 에버리지 릴스들은 조회수 500을 못 넘깁니다. 그래서 본인이 정말 잘할 자신이 없으면 릴스 또한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는 과포화되어 있는 시장이기는 해요. 그래서 잘하시는 분들은 잘할 수 있으나, 사실 아직까지
AI가 사실 만들어내는 컨텐츠가 그 정도 상방의 바이럴을 만들어내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의 바이럴리티를 계속 꾸준하게 만들어내는 거에 좀 많이 가깝기 때문에 저는 릴스를 그래서 여기서 어려움으로 자동화에 대해서 조금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으로서 여기 정의를 해놨습니다. 이제 근데 릴스를 꼭 해야 되는 도메인들이 몇 개가 있어요. 특히 비주얼 업종입니다. 그래서 뷰티, 식품 이쪽은 사실 이 비주얼 때문에 구매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뭐 예를 들어 스레드나 블로그에 우리 제품 좋아요 해가지고 백날 글로만 이렇게 썼다라고 치더라도 사실 구매하지 않겠죠? 그래서 사실 결국 비주얼 업종 같은 경우에는 릴스를 무조건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카드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장 공유 기반인데 최근에 좀 많이 핫해진 플랫 형태입니다. 카드뉴스 같은 경우에 릴스보다 더 인게이지를 많이 준다는 이야기도 많이 나왔고, 특히 정보 전달하는 컨텐츠 고관여 상품에 더 이제 릴스보다 전환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미라에서도 카드뉴스 기능이 매우 잘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자동화에 대한 난이도가 많이 낮아졌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 이걸 보통으로 정의를 해놨습니다. 네 번째가 스레드입니다. 스레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좀 많이 이제 마케팅 퍼널로서 유의미해진 매체인데요. 이제 미라 요번 이 세션을 보셨던 대부분의 분들도 아마 스레드로서 저희가 이걸 한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들어오셨을 텐데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서 스레드는 국내 상방으로 한 컨텐츠당 100만 뷰 정도를 만들어낼 수 있고요. 해외 상방으로는 한 컨텐츠당 500만 뷰 정도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스레드가 릴스에 비해서 무조건 개인적으로는 좀 처음 하시는 분들에게는 무조건 강추를 드리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릴스는 국내 상방이 1000만이라고 적어놨는데 스레드는 국내 상방이 100만 뷰잖아요. 근데 스레드가 릴스보다 만들기 10배 쉽습니다. 그래서 같은 노력값으로 릴스 찍을 시간에 10개의 스레드를 찍는 게 가능하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에버리지 상으로 봤을 때는 스레드와 릴스의 기대치가 같고, 그런데 평균적으로 무조건 스레드가 더 평균 조회수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같은 노력을 친다라고 했을 때 저는 스레드를 먼저 시작하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스레드의 좀 대표적인 특성으로 나중에 보여드릴 건데, 스레드는 이 나머지 세 개들은 본인의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정말 별의별 짓을 다 해야 됩니다. 근데 스레드는 그 별의별 짓을 안 해도 돼요. 왜냐면은 스레드는 컨텐츠 안에다가 링크를 달고 유저를 거기로 보내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들에 비해 가지고 실제로 구매 전환이 잘 일어나요. 왜냐면은 랜딩으로 넘어가기가 더 쉽기 때문이죠. 제품 소개 페이지로 넘어가는 게 더 쉽기 때문이고요. 이제 스레드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라는 플랫폼의 특성 자체도 있기 때문에 텍스트 자체는 정보성을 전달하기 되게 좋고, 그래서 객단가가 높은 상품에서는 저는 사실 뭐 링크드인보다도 더 매력적인 플랫폼이 아닐까라고 개인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쉬움으로 저는 정의를 했고요. 그래서 요약, 내가 뭐 어떤 거 해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하면 저는 스레드로 시작해서 감을 잡고 그 스레드에서 쌓인 각종 이제 SNS 마케팅에 대한 노하우를 가지고 인스타를 시작을 하면은 높은 확률로 성공할 수 있다라고 보는 편이고요. 근데 더 길게 봤을 때는 본인이 재밌는 플랫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이 SNS 마케팅이라는 것 자체가 단기간에 성과가 나오면 좋겠지만 어느 정도 알고리즘을 타고, 그리고 그 타겟 고객들이 내 계정들에 대해서 팔로우를 하고 이 사람이 어떤 컨텐츠를 하는구나를 알게 돼야지 실제 이제 그때부터 전환이 잘 일어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오래 하는 것이 꽤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래 하시려면은 결국 재밌는 거 해야 되고, 본인이 재밌고 잘할 수 있는 플랫폼 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리고 본인이 어떤 것을 팔든, 뷰티를 팔든 뭐 그 컨텐츠를 팔든 강의를 팔든 뭐를 팔든 한 플랫폼만 제대로 봐도 충분히 트래픽이 나와요. 스레드만 파도 본인이 사업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충분한 오르게닉 트래픽이 나오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결국 본인이 여러 개 해보고 가장 잘 되는 플랫폼, 가장 흥미롭고 내가 이 타겟 고객들을 이해할 수 있는 플랫폼들을 하시는 것을 가장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SNS 플랫폼의 공통 법칙입니다. 뭐 많은 사람들이 뭐 좋아요 이런 이야기 하는데 결국은 체류 시간이랑 공유, 이거 두 개만 보면 되고요. 내 컨텐츠가 체류 시간이 잘 나오냐,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를 받고 있냐, 이거 두 개만 있으면 그 계정은 그 컨텐츠는 무조건 바이럴이 됩니다. 뭐 이거는 뭐 왜냐면인데 사실 그 플랫폼들은 광고를 많이 보여주는 게 1순위 KPI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광고를 많이 보여줄수록 무조건 그 회사의 매출은 늘어나게 되고요. 그 매출이 늘어날수록 사실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실적이 느는 거기 때문에 이 체류 시간과 공유, 이 두 가지만이 사실상 실제로 이 광고와 직결되는 데이터거든요. 실제로 이제 결국 플랫폼에 오래 있으면은 더 매출이 늘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지표를 제외하고는 안 보셔도 됩니다. 댓글도 안 보셔도 되고요. 좋아요도 안 보셔도 되고 리포스팅만 조금 도움 됩니다. 체류 시간과 공유, 그리고 리포스팅 조금, 그 세 가지 지표만 무조건 신경을 쓰면 되고,
내 컨텐츠가 그래서 체류 시간이 나올 것 같냐라는 관점으로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제 경험인데요. 바이럴과 매출은 확실하게 비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계정들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 했던 방식인데, 사람들의 뭐 이제 요즘 관심사, 뭐 예를 들어 누가 파면됐다, 아니면은 뭐 어떤 뭐 반포자기가 뭐 얼마에 나왔다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사람들의 클릭을 누르게 하는 클릭베이팅이라는 뭐 그런 방법론들이 실제로 전환까지 이뤄낸 그런 플레이를 몇 번 해봤었는데요. 근데 실제로 전환까지 안 일어나요. 왜냐면은 그 정도로 그냥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온 고객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전화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회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희는 마케터잖아요. 그리고 마케팅을 목적으로 SNS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결국 매출로 얼마만큼 직결되느냐가 전부입니다. 그래서 평균 1만 뷰인데 매출 터지는 게 무조건 좋고요. 근데 이제 단 두 개의 차이는 뭐냐? 어디까지 본인이 퍼널을 설계했느냐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퍼널을 이제 앞단부터 실제로 어떠한 컨텐츠가 내 타겟 고객들에게 왜 이거게 되는지를 알아야지 결국 그 플랫폼에서의 매출을 확인을 플랫폼에서의 실제 매출 전환까지 효율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 거고요. 이 전환 퍼널을 설계하는 것 자체가 난이도가 높아요. 그래서 이거를 하기 위해서 꽤나 오랜 시간을 SNS 마케팅에 시간을 투자를 할 생각을 하고 해야 실제 매출까지 효율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뭐 이제 SR이 한다거나 팔로워를 사는 그런 플레이를 하지 마세요. 왜냐면은 그냥 이 계정들은 이거는 여기에 있는 방식들은 여기에 있는 알고리즘이 밀어주는 것과 완전히 반대되는 거기 때문입니다. SR이나 아니면 팔로워를 산 거 같은 경우에는 체류 시간과 체류 시간을 떨어뜨리고요. 공유를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그 컨텐츠 하나는 엄청나게 바이럴이 될 수는 있어도 그 다음 컨텐츠들이 무조건 다 죽어요. 그래서 이거는 예외는 없었습니다. 무조건 SR이 하지 마세요. 그리고 팔로워 하지 마세요. 이거는 안 하는 것을 무조건 추천드립니다. 팔로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팔로워가 중요한 시대는 갔고요. 그래서 평균 조회수 얼마만큼 나오냐 내 컨텐츠에서. 그래서 더 나아가서 그래서 내 제품으로 몇 명 들어오냐 이것만이 이제는 제일 중요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결국 SNS의 승리 공식은 뭐냐? 타겟들이 좋아하고 후킹되는 컨텐츠를 만들어라. 이게 가장 중요한 시작점입니다. 근데 사실 이게 너무 어렵죠. 타겟들이 좋아하고 후킹되는 컨텐츠를 만드는 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저희는 이걸 AI 가지고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조회수가 매출로 이어지려면은 실제로 많은 분들이 하시는 이제 퍼널 방식을 조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뭐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릴스 같은 거 끝에 영상을 계속 참고하시면은 뭐 이제 프로필 링크 들어와라 뭐 이런 것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댓글에 특정 하나 보내면 링크 보내주겠다. 아니면 프로필 링크 확인해라.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 우리 사이트 아니면 우리 제품으로서 고객들의 관심을 끌어당기기 위한 방법, 인스타에서의 메인 방법론이고요. 스레드에서는 댓글에 링크 잡입이 직접 가능한데요. 그래서 이게 가장 스레드에 제가 느끼는 가장 큰 메리트입니다. 그래서 대중들 대상으로 자기 링크를 노출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나 이런 애들은 관심 없는 고객들한테는 링크가 안 노출되거든요. 근데 스레드는 대중들 대상으로 링크 노출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그 퍼널을 통해 가지고 제 이 강의를 보게 되신 거고요. 예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이제 네, 이렇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얘가 2.6천회 정도가 나오는 컨텐츠인데요. 뭐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내용이 나왔다라고 했을 때 유저들은 그냥 댓글만 들어왔는데 불구하고 이 링크를 보게 돼요. 근데 이게 대중 대상으로 노출을 하는 게 다른 플랫폼에서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랜딩에 들어오는 사람들의 수를 많이 늘릴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원 오브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댓글에 링크를 직접 삽입이 가능하고 이뿐만 아니라 뭐 프로필 링크로 와라 아니면 뭘 해달라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저희는 완전히 자동화된 형태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 또한 저희가 나중에 미라를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활용을 하셔야 되는가에 대해 설명을 드릴 때 좀 추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 쇼핑이나 영상 설명란 링크를 확인해달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는 방식으로 사람들이 이 조회수라는 것을 매출로 잊고 있어요. 만약 이러한 CTA를 달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러한 퍼널을 설계하지 않을 경우에는 조회수는 무조건 전환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뭐 사람들이 예를 들어 그 컨텐츠가 좋아 너무 좋아 근데 그래서 그 다음 넥스트를 뭘 해야 될지에 대해서 저희는 계속해서 가르쳐 줘야 돼요. 그 사람들은
그 리스나 아니면은 쇼폼이나 이런 것들을 보시는 분들은 머릿속에 생각이 없어요. 그냥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 그래서 그 다음 뭘 해야 되는지까지 다 떠먹여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CTA가 너무나도 중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퍼널을 설계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결국 저희 웹사이트를 봐야지만 실제 그게 전환까지 이어질 거잖아요.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이제 SNS 시작하기 전 꼭 알아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쪽 실습으로 좀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어떤 식으로 SNS 마케팅을 해왔는가, 이걸 어떻게 AI 가지고 했냐, 이거를 좀 첫 번째로 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만약 다시 SNS를 시작을 한다, 그리고 내가 미라라는 툴을 알고 있다 라고 했을 때 어떻게 초반 셋업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까지 설명을 드리면서 강의를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SNS 운영할 때 왜 AI를 써야 하냐 라고 했을 때 심플합니다. 당신의 시간도 비용이기 때문인데요. 많은 분들이 SNS 마케팅을 할 때 광고비가 0원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가장 메리트를 느끼면서 들어오게 되고, 저 또한 사실 그런 사람 중 한 명이었는데, 사실 여러분이 SNS를 안 하고 딴 걸 한다 쳤을 때 그걸로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이 있을 거잖아요. 뭐 최저시급부터 더 많은 돈까지. 그 시간 동안 전부 다 비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이 시간을 극단적으로 줄이는 것이 마케팅에 있어서의 효율 향상이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 AI를 쓰게 될 경우에는 원래 들어가는 컨텐츠에 제작되는 시간을 10분의 1에서 100분의 1까지 줄이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이 시간을 비용이라는 관점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무조건 어떠한 방식으로든 도움을 받아야 한다. 미래를 안 쓰더라도 무조건 본인의 마케팅 퍼널에는 무조건 AI가 어느 정도의 도움을 해주는 방식이 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지론이에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퍼널을 설계하는 것이 사실상 진짜 어렵거든요. 바이럴되는 컨텐츠를 만드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그 뒤에 설명드릴 방식으로 하면은 바이럴되는 컨텐츠를 만드는 것은 어렵진 않아요. 근데 그래서 그 바이럴된 컨텐츠 100만 뷰가 나왔으면은 1000명이라도 구매를 해야 되고 100명이라도 구매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100명이나 1000명을 구매하는 그 공식을 찾는 게 너무나도 오래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컨텐츠, 이것들은 많이 실험하는 게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바이오 바꾸고 계속해서 컨텐츠의 스타일 바꾸고, 그래서 결국 그 사람들이 얼마만큼 전환이 됐느냐를 계속해서 추적을 해야지만 결국 실제로 자기의 SNS 마케팅 실력이 늘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조회수 100만 뷰 나왔다, 200만 뷰 나왔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는 거는 사실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매출 만들었냐가 핵심적인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 황금 비율을 찾는 것이 핵심이고,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던져야 합니다. 엄청나게 많이 던지려면 본인의 시간이 많거나 AR 쓰거나 둘 중 하나밖에 방법이 없겠죠. 그리고 많이 던져야 실력이 늡니다. 그래서 한두 개 던져가지고 아니면 10개, 20개 던져가지고 실력이 늘진 않고요. 저희는 이제 그 스레드와 인스타에서 감을 잡기 위해서 지금까지 한 5,000개? 1년에 한 5,000개 정도의 컨텐츠는 던진 것 같아요. 3,000개에서 5,000개 정도 던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사실상 되게 많은 실험을 했고, 그것들의 이제 잔재를 어느 정도 이번 강의에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건데요. 결국 근데 각자, 제가 일단 이렇게 1대1로 설명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결국 각자한테 맞는 SNS 마케팅 방법론은 본인이 찾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걸 하려면 많이 던져야 돼요. 많이 던지고, 이럴 때 바이럴이 나는구나, 이럴 때 바이럴이 나지만 전환이 안 일어나네, 이러니까 바이럴도 나고 전환이 일어나네, 이런 것들을 본인의 노하우로서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감이 잡혀요. 그리고 추적하고 반복해야 합니다. 어떤 컨텐츠가 얼마만큼 나왔고, 그래서 그게 얼마만큼 전환까지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계속 가서 추적하고 반복을 해야지만 실제로 실력이 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각종 팁들을 저희 미라 오픈 채팅방에서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미라 오픈 채팅방 여기 이제 잠시 스톱하시고 저도 물 한 잔만 마시고 그 사진 여기 찍으셔가지고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네, 일단은 한번 볼까요? 한번 지금까지 나온 댓글을 한번 계속 답변해 주고 계시네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1분 정도만 뭐 궁금하신 질문들 여기다가 던져주시면은 뭐 답변 드리고, 그리고 여기 QR코드 캡처해 주시면은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오픈 채팅방에서도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9시에 딱 시작하겠습니다. 그 다음 넥스트.
재원님이 계속 설명해 주셔가 계셔가지고 저는 참고로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스토리인데 미라를 만든 이유는 그냥 한국에 계신 많은 마케팅 못하시는 SNS 마케팅 못하시는 저 포함해서 그런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사스로서 돕고 싶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 강의에서 무조건 업셀링을 안 할 거고요. 그냥 미라라는 솔루션이 얼마만큼 좋은가를 자연스럽게 끼워서 설명을 드릴 건데 사실 뭐 결국 강의라는 방식이 아니라 솔루션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본인이 학습하면서 배우는 게 저는 맞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러한 이 강의는 이 징검다리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제 개인적인 목표는 전 세계에 있는 분들을 그냥 그러한 AI SNS 컨텐츠 마케팅을 하고 싶어 하시는 옛날에 저 같은 사람을 이 미라라는 솔루션을 통해 가지고 돕는 게 제 개인적인 목표입니다. 네, 이제 9시 됐으니까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입니다. 당신의 SNS 마케팅이 망하는 3가지 이유인데요. 아마 여기 오신 분들은 SNS 마케팅 잘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은 시원하게 망하신 분도 좀 계실 것 같아요. 저 또한 많이 망했고.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 이 망할 수밖에 없는 3가지 이유를 어떻게 AI를 가지고 극복할 수 있냐를 이제 파트 2에다가 밀어 넣었고 실습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미라를 키시고 따라오시는 것을 개인적으로 좀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하기 앞서가지고 미라에 이제 앞으로 나올 감사합니다 댓글 제가 이게 이런 라이브 스트리밍을 안 해봐가지고 소통이 좀 부재한 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미라에 앞으로 나올 좀 큰 기능을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미라는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실 텐데 주로 카드뉴스와 텍스트 컨텐츠들이 메인인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잘 뽑아주고요. 카드뉴스나 이제 그 이후에 설명을 좀 드릴 건데 결국 저는 미라가 카드뉴스, 텍스트 그리고 영상 3개를 다 지원을 해야만 하는 플랫폼이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가지고 스크립트를 집어넣으면 자동으로 그거에 맞는 적절한 인터넷에 있는 소스들을 찾아가지고 영상을 끼워주고 그리고 본인이 원한다면 영상을 갈아 끼울 수 있는 네, 그런 식의 이제 신규 기능을 좀 추가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여기 있는 생성 기록 뭐 이제 영상 만들기 같은 거 집어넣으면은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의 학습을 내가지고 미라의 또 핵심은 학습과 제작인데요. 이제 본인이 원하는 스타일을 디자인을 학습을 해가지고 컨텐츠를 뽑아내는 것까지가 가능해지도록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라 나중에 이제 이 강의 끝나고 미라나 이런 거 좀 편하게 사용을 해보시겠지만 결국은 블로그, 텍스트 숏폼, 스레드 같은 거 그리고 카드뉴스 숏폼 그리고 릴스 이 4가지 축을 다 커버하면 저는 이런 SNS 마케팅에 대해서 난이도가 엄청 낮아질 거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요. 많이 낮아진 시대지만 캡컷이나 캔바나 이런 것들이 제공해주지 못하는 수준까지 낮아질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디오 랩 기능을 조만간 출시를 할 예정이고요. 개인적으로는 3월 달 안에 그러니까 2월 달 안에 출시를 하고자 현재 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그렇고요. 그 다음입니다. 그래서 하기 앞서서 결국 먼저 미라를 한번 켜볼까요? 그래서 구글에 미라 AI나 이런 것들 쳐보시면 되는데 일단 미라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에도 최적화가 좀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이거를 지금 모바일로 듣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할 경우에는 모바일에도 미라를 들어가셔가지고 똑같이 기능을 따라 하실 수 있어요. 뭐 많은 이제 이것도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결국 그 정도로 AI 마케팅이 쉬우려면은 그리고 진짜 바쁜 사람들한테는 컴퓨터를 킬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모바일에서 대부분의 경험이 끝나야만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미라는 모바일 경험을 좀 많이 고려를 하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앱도 만들어질 예정이고 그래서 현재 들으시는 플랫폼이 모바일이든 구글이든 무관하게 미라를 한번 켜보시고 그래서 같이 따라해보시면 좀 감이 많이 잡히실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앞으로 이제 설명드릴 방식은 전부 다 어떻게 그래서 AI 가지고 우리가 마케팅을 했느냐 어떻게 그래서 저 인게이지를 만들어냈느냐에 대한 설명이고 그거를 설명하려면 그거의 대부분의 축은 다 미라의 기능으로 내재화되어 있기 때문에 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말이 안 돼요. 그래서 빼고 이야기하는 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 뭐 반 정도는 홍보고 반 정도는 진심으로 그냥 미라밖에 대체제가 없어서
이러한 방식을 택했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들어오셨으면은 편하게 이제 회원가입을 하시면은 기존에 하시던 분들은 뭐 구독을 하시든 아니면 안 하시든 뭐 스탠다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사용을 하고 계실 거고요. 신규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한 7일 정도의 무료 체험 기간이 열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인데 저희가 이제 해왔던 방식입니다. 망하는 패턴 첫 번째입니다. 이제 아니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결국 나만의 차기적인 컨텐츠를 만들 거야 라는 관점으로 접근하면 SNS 마케팅은 99% 망합니다. 나만의 독특한 컨텐츠를 만든다 라고 하는 것은 뭐 본인이 진짜 너무나도 감도가 좋아, 그러면은 이제 어마어마한 마이를 만들 수 있겠지만 저희는 그거 말하고 하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만의 독특한 컨텐츠라는 거는 검증되지 않았다 라는 거고 아무도 안 본다, 그리고 이 과정들이 반복되면 지쳐서 포기한다 거든요. 그래서 결국 SNS 마케팅을 한다 라고 했을 때 최소 시간에 최대 효율을 뽑으려면은 나는 창의적인 사람이야 라는 것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잘 되는 레퍼런스 찾아서 내 스타일대로 해석해서 올리는 게 사실 그냥 SNS 마케팅의 A to Z고요. 이게 왜냐면은 ROI가 가장 높고, 왜냐면 잘 되는 레퍼런스라는 것은 이거를 따라 한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의 그런 후킹 포인트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잡혀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인베스트먼트, 그러니까 여기 이제 들어가는 투자 시간이 가장 낮고, 그리고 그거에 대비해서 올라가는 이제 리턴이 가장 높은 구조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잘 나가는 인플루언서들 대부분 이렇게 하세요. 진짜 창의적으로 컨텐츠 찍으시는 분들이 몇 분 안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 나만의 창의적인 컨텐츠가 아니라 레퍼런스 잘 찾는 게 사실상 SNS 마케팅에서의 전부인데요. 그래서 미라팀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미친 듯이 레퍼런스만 찾아가지고 그때그때 잘 나는 컨셉으로 리셋하면서 컨텐츠 계속 찍어내고 있습니다. 이제 미라는 이게 기능으로서 좀 많이 내재화가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미라팀은 몇 개를 운영을 하고 있냐라고 했을 때 현재 SNS 계정 47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일단 제가 대표고요. 옆에 이제 계속 답변해주고 계신 재원님 이렇게 두 분이 있는데 두 명이서 47개 계정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뭐 아시다시피 미라는 계속해서 기능이 정말 고도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하고 있는 마케팅 방법론이 진짜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광고도 하고 이것도 하고 막 진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47개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근간이 되는, 그게 될 수 있는 거는 미라라는 솔루션이 있었기 때문이고요. 뭐 제가 만들었지만 잘 만들었기 때문에 네, 아무튼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47개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신규로 들어오시면은 여기에서 계정 연동이 안 돼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미라에는 그 핵심적인 핵심적인 컨셉이 뭐냐면은 이겁니다. AI 스타일이라는 컨셉인데요. 저는 페르소나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결국 이 계정이 어떠한 생각을 하고 타겟이 누구고 어떤 식의 컨텐츠를 찍어내는 계정이냐를 미라에서는 그 자동으로 찾아주는 시스템이 있고요. 그걸 자동으로 찾은 다음에 그거 가지고 기획을 하고 초안까지 만들어주는 시스템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컨텐츠를 써야 되지라는 생각조차 안 들어요. 미라를 쓰게 될 경우에. 왜냐면 미라가 어느 정도의 컨텐츠 초안, 기획부터 다 떠먹여주기 때문에 이거 써라, 이거 써라, 이거 써라, 너가 이런 컨텐츠를 쓰는 사람이라면 이걸 써라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초안까지 다 떠먹여주기 때문에 미라에서는 그 사실 뇌를 빼고 있어도 어느 정도는 SNS 마케팅이 되는 특성이 좀 있고요. 이제 사실 근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래서 SNS 마케팅을 어떤 목적으로 하고 어떤 레퍼런스 계정을 참고하고 싶은 데를 이 미라에 잘 학습시켜 주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일단 만약 미라를 지금 신규로 들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SNS 계정 관리에 관리 및 계정 추가 연동에 본인이 운영하고 계신 SNS를 연동을 해주시면은 이 화면이 뜰 거예요. 이 부분 계정 추가 연동. 현재 미라 같은 경우에는 스레드, 인스타그램, X, 유튜브, 틱톡, 그리고 곧 나올 게 페이스북, 뭐 텔레그램 이런 것들이 이제 곧 나올 예정인데요. 그 플레이를 했을 때 이제 여기 있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SNS 계정 중에서 가장 만만한 거 연동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다시 돌아가면은 이렇게 AI 스타일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핵심이 되는 것이 이제 다른 계정 벤치마킹입니다. 여기 이제 본인이 컨텐츠를 애초에 잘 쓰던 사람이면은 내 계정 분석을 통해 가지고 나랑 똑 닮은 AI 기능, AI 그 페르소나를 여기다가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스타일, 그러니까 어떤 컨텐츠를 만들지, 나라면 어떤 생각을 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기다가 학습을 시킬 수 있고요. 근데 내가 처음 시작한다 라고 했을 때는 사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벤치마킹이 전부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벤치마킹, 다른 계정 벤치마킹 하기를 누른 다음에
계정 스타일 복사를 누릅니다. 그래서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이 세 개가 지원이 되는데요. 뭐 예를 들어 뭐 저희 쪽에서 잘하는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있겠죠. 햄찌나 이런 것들이 있다고 했을 때 여기 있는 이 부분을 복사를 한 다음에 미라에다가 집어넣어 줍니다. 그리고 페르소나 카피를 시작을 하면요. 이렇게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 어떤 것이 되느냐? 그 사람의 공개 게시물들을 다 가져온 다음에 이 사람이 어떤 식의 후킹 포인트를 가져가며 어떤 식의 사고를 하는 사람이며 어떤 식의 컨텐츠를 기획하는 사람이며 이런 것들을 싹을 다 학습시켜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 기능을 통해 가지고 게시물을 수집을 하고 있고요. 수집을 하고 나면은 이제 LLM이 그거를 기본적으로 AI가 그걸 분석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 계정은 어떤 생각을 하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정의를 해주게 됩니다. 지금 보면은 이 브랜드 컨셉이 뽑혔죠. 그래서 대중적인 툴, 뭐 이 계정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AI 마케팅 큐레이션을 해주는 툴인데요. 계정인데요. 그래서 브랜드 컨셉, 타겟 오디언스, 글쓰기 스타일 이것까지 다 뽑아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글쓰기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스레드에서는 글쓰기 스타일이고요. 타 플랫폼에서는 컨텐츠 스타일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의 후킹과 글쓰기 톤과 그리고 뭐 감탄어 비속어 조합형, 뭐 이모셔널 디스턴스, 뭐 단어 어떤 것들 쓰는지 이런 것들까지 싹을 다 뽑아가지고 실제로 그 사람이랑 구분 안 가게 쓰는 게 미라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애초에 계정을 가지고 있다 아니면은 AI인 게 좀 두렵다 라고 했을 때 미라를 써보시면 조금 반응이 달라요. 왜냐면 티가 안 나거든요. 그래서 티가 좀 덜 난다라는 게 미라의 좀 대표적인 특성이고 여기에서 이제 다른 계정 벤치마킹 이 기능을 개인적으로 좀 잘 쓰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방금 그렇게 뽑혔고 그렇게 뽑힌 거에서 근데 아무래도 그 사람 참고하고 싶은 사람이랑 똑같은 컨텐츠를 쓰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그걸 저장한 다음에 여기에서 계속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컨텐츠 스타일과 지침과 독자와 컨셉 이런 것들을 싸그리 수정을 하면은 그거에 맞게 이제 앞으로 이제 AI가 컨텐츠를 기획하고 초안을 만들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요 두 개 기능이 사실 미라의 좀 핵심적인 기능이라고 보고 있고 뒤에 있는 것들은 엄청 효과적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앞에 있는 두 개가 사실 채팅방 링크 좀 올려달라고 하셔가지고 채팅방 링크? 그냥 QR을 저기 띄워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어떻게? 저 뭐 하면 되고? 죄송합니다. QR 이미지 있지 않나요? 네, 이거? 네, 이거? 네, 그거 그냥 이거 이 오픈 채팅방 링크를? 네. 그 오픈 채팅방 링크를 제가 유튜브에 올릴게요. 아, 네네. 오픈 채팅방 링크 있으시잖아요. 있는데 그 고정을 못 따라가지고. 제가 해야 되나? 죄송합니다. 구독 후기 같은 경우에는 거기 많아요. 저희 오픈 채팅방에 좀 많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시면은 그쪽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원님 올려주셨어요? URL 안 보인다고 하시면. 안 보여요? 지원님 올린 게? 네. 아, 이게 그 채팅이 제가 URL을 못 올리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이게 보이시나? 보이시죠? 네, 그 오픈 채팅방은 링크로 전달 드렸고요. 여기에다가 네, 그리고 다시 설명을 좀 드리면은 네, 그래서 이렇게 셋업을 했는데 그러면은 이거 가지고 그래서 결국 어떤 식으로 컨텐츠를 만들어내느냐라고 하면은 여기 있는 컨텐츠 스타일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작성되기 중 초안 생성된 초안 사용됨이라는 파트가 뜨게 되고요. 컨텐츠 아이디어부터 AI가 초안까지 다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종류의 컨텐츠를 만들어야 될지 그런 것들이 아예 감이 없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방금 저희가 이제 어떤 거 만들어야 될지 전반적으로 AI한테 학습시켰잖아요. 이해도를. 여기 이렇게 학습시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서 그냥 AI가 자체적으로 기획을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리서치를 해가지고 컨텐츠 소재를 던져줍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창작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AI가 자체적으로 이 사람이라면 어떤 컨텐츠를 만들어낼까라는 것을 생각해서 지어내는 이야기고요. 이 트렌드 검색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라면 어떤 컨텐츠를 찾아볼까라는 관점으로 구글링을 AI가 직접 합니다. 그래서 그 구글링을 해가지고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내 자료 활용 같은 경우에는 이 내부 지식 같은 거를 회사에서 내부에서만 알고 있는 내부 지식을 여기다 업로드해 놓으면은 그거 가지고 컨텐츠를 아이디에이션 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계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부업 계정이거든요. 그래서 각종 이런 이제 1년차 구매 대행 셀러의 현실 후기, 그리고 뭐 앱테크 리스트 이런 것들을 생성해 달라고 하면 오른쪽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 컨텐츠 재밌다 뭐 이렇게 해서 방금 보여드렸던 그 컨텐츠 스타일을 그대로 카피를 했고요. 그래서 이 컨텐츠 재밌다 라고 하면은 그냥 이렇게 예약 발행까지 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러면은 11시에 컨텐츠가 하나 올라와요. 저희는 이 방식으로 지금 한 스레드 5개 계정에 대한 컨텐츠를 하루에 5개에서 10개 정도 찍고 있는데 토탈리 한 10분? 20분? 네, 한 사람당 그 정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안에 들어가서 링크 실제로 맞는 내용인지 보고 맞네 하면 그냥 던지고 약간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외에 이제 후킹되는 포인트들이나 이런 것들은 다 AI가 다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레퍼런스 계정을 잘 찾고 그거를 잘 어찌 보면 미라에다가 집어 넣은 다음에 그거 가지고 자체적으로 기획을 하는 방식으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방식으로 뭐 아직까지도 스레드에서는 뭐 워낙 잘하고 있고, 그리고 인스타에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플레이가 됩니다. 그래서 인스타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컨텐츠를 만들어 주게 되는데요. 이제 다시 돌아와서 결국 여기서 말하고자 했던 거는 창의적인 컨텐츠는 안 본다는 겁니다. 결국 레퍼런스를 미친 듯이 찾아가지고 그때그때 잘 나가는 컨셉으로 저희는 계속해서 리스트를 해주고 있어요. 이 보여드렸던 요 컨텐츠 이런 페르소나 컨셉 같은 경우에도 한 맥스 2달 정도 갑니다. 한 계정별로. 그 이후부터는 죽어요. 그 조회수들이. 왜냐면은 팔로워들이 질렸거든요. 그러한 형태의 컨텐츠 스타일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또 새롭게 잘 나가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분들의 스타일을 또 학습해가지고 저희가 또 이제 튜닝을 한 다음에 그거 가지고 컨텐츠를 찍어내는 형태로 저희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 레퍼런스를 잘 찾고 찾기만 하면 됩니다. 결국 그 나머지 것들은 미라가 어느 정도 다 해주기 때문에 레퍼런스를 잘 찾기만 하면 되고, 레퍼런스를 잘 찾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 인스타 같은 경우다 아니면 이런 것들에 뭐 이런 것들에서 이제 조회수 잘 나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 뭐 사실 뭐 이분을 카피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이런 식의 검색 방법론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이게 AI다 라고 하면은 뭐 이렇게 하고 뭐 뷰티다, 뷰티 인플루언서다, 대충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여기서 이제 평균 인게이지먼트들이 좀 높으신 분들이 있으실 거잖아요. 그분들의 스타일들을 저희는 레퍼런스로 가져와가지고 그걸 저희만의 스타일로 좀 튜닝해가지고 갖다 쓰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스레드에서도 여기에 뭐 뷰티 이런 식으로 치면은 정말 많은 이제 뷰티 인플루언서 분들이 뜨거나 아니면은 뭐 이런 뉴스레터 계정이 뜨고요. 뭐 AI 마케팅 이렇게만 해도 정말 많은 컨텐츠가 뜹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검색하면은 이 중에서 특히 인게이지먼트가 잘 나왔던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 중에도 꽤 많은 컨텐츠들이 미라로부터 파생된 컨텐츠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뭐 그냥 이런 컨텐츠가 잘 나왔다라고 하면 뭐 이분 스타일을 이제 참고해가지고 만드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만들고 싶은 계정의 이제 이상적인 모습을 상상한 다음에 그 레퍼런스 계정을 찾고 그거를 내 스타일대로 바꾸는 게 사실 핵심입니다. 미라에.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초안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만들어진 컨텐츠를 바로 카드뉴스 아니면은 영상 스크립트로 옮길 수 있습니다. 카드뉴스로 옮기는 거 보여드리면은 방금 이제 AI가 기획했던 컨텐츠가 여기에 이렇게 올라가게 되고요. 그러면은 AI가 이렇게 핵심 메시지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을 다 뽑아주면서 네, 이렇게 카드뉴스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이 카드뉴스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가 수정이 되고요. 나노바나나 베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돈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핵심이고, 뭐 여기 볼드를 넣고 싶다 라고 하면 볼드가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고요. 이렇게 대략적으로 한 토탈리 한 2분 정도 안에 다 만들어지고, 다 만들어지고 나면 이렇게 해서 이제 컨텐츠가 만들어지게 됐는데요.
이걸 카드뉴스 적용을 눌러주면은 네, 이렇게 예약 발행까지 다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뭐 여기 있는 이제 캡션 정도만 조금만 갈아 끼워주고 뭐 조금만 갈아 끼워준 다음에 뭐 10시 9분에 예약 발행 걸어 놓으면은 자동으로 미라에서 그 시간이 되면 예약까지 걸어줘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예약 걸린 거 볼 수 있고요. 10시 9분에. 그래서 10시 9분이 되면 이 컨텐츠가 날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기획부터 카드뉴스 및 텍스트 컨텐츠까지가 전 플랫폼이 다 지원되는 게 미라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핵심은 뭐다? 레퍼런스 찾는 거다. 레퍼런스 찾아서 미라한테 학습시켜 놓으면은 일단 어떻게든 알아서 해준다. 네, 이 부분 일단은 좀 설명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미라 어떤 식으로 활용하면 되는지 설명드리는 플로우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본인이 이거 가지고 릴스를 만들고 싶다. 어떤 이 컨텐츠가 바이럴 된 건지 릴스를 잘 모르겠다라고 했을 때 여기 영상 스크립트에서 스크립트 생성을 하면은 또 이걸 어떻게 릴스로 아니면 숏폼으로 설명하면 좋을지까지도 다 만들어줘요. 그래서 그거 따라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잘 나가는 컨셉을 찾은 다음에 그거를 계속해서 리셋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은 것들은 이제 뭐 올릴지 찾는 거,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인스타그램이나 스레드 아니면 그 외 플랫폼 킨 다음에 거기에 내가 잡고 싶은 타깃 키워드 치고 거기에서 레퍼런스 컨텐츠랑 레퍼런스 인플루언서 찾은 다음에 미라 들어와서 운영하고 싶은 계정 연동하고 거기서 그 사람처럼 스타일 세팅해서 컨텐츠 뿌리고 이렇게 그냥 그 하면은 실제로 그 사람 같은 느낌의 컨텐츠가 좀 나와요. 그래서 카드뉴스 쪽 한 개만 더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 미라 카드뉴스는 디자인 학습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본인이 이제 인플루언서들의 캡션 스타일까지 다 이제 참고를 했으니까 그 참고하고 싶은 인플루언서의 카드뉴스 이미지까지 여기다가 업로드를 하면은 생성까지도 이어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뭐 미라 인플루언서의 디자인 너무나도 탐난다. 그러면 여기에다 학습을 시키고 카드뉴스 생성을 해가지고 그 AI가 만들어낸 자체적인 기획을 이용을 하면은 사실 그 사람의 느낌이 나지만 사실 독자적인 컨텐츠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미라의 핵심은 미라가 그 다른 SNS 마케팅 플랫폼에 비해서 확실하게 나은 이유는 이런 레퍼런스를 어떻게 학습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되게 많이 초점을 많이 맞추고 만들어졌어요. 그래야지만 효율이 나온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저희는 효율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페르소나 기능과 학습 기능으로 그 사람처럼 스타일 세팅하고 컨텐츠를 뿌리면서 하면은 이제 조금 더 실패할 가능성이 줄어들고요. 왜냐하면 창의적인 컨텐츠가 아니고 성공된 컨텐츠의 스타일을 계속적으로 양산할 경우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두 번째입니다. 알고리즘 계정 세팅 없이 일단 컨텐츠 먼저 올릴 거야. 일단은 올리고 보자 라고 하시는 패턴이 좀 많아요. 미라 사용자 분들 중에서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계정이 밴을 먹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초반에 알고리즘 세팅은 해주시는 것을 무조건 추천드리고요. 그래서 특히 바이오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들에게 노출이 되고 싶은지 이런 것들을 초반에 좀 작업을 해주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안 그러고 그냥 컨텐츠만 미친 듯이 양산한다고 해가지고 조회수를 주지도 않고요. 아무리 그 컨텐츠가 좋든 나쁘든 뭐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그냥 안 줍니다, 조회수를. 그리고 그 보스로서 인지할 가능성이 좀 높아져요. 그래서 계정 세팅을 초반에 하시는 것을 좀 추천을 많이 드리고요. 그러면 컨텐츠를 올려도 인게이지가 안 나오고요. 팔로우가 안 되고 특히 이제 바이오가 없으면 프로필 왔다가 그냥 나가고요. 전환이 안 나오고요. 그리고 초반에 인게이지를 안 하면은, 그러니까 인게이지라고 하면 자기가 관심 있는 사람들, 자기 계정들에 관심 있을 법한 사람들에게 의사소통을 하면서 그 알고리즘을 계속해서 받는 행위를 말해요. 그래서 그 일주일 정도 타겟 계정들을 눈팅하는 것을 눈팅하고 소통하고 이런 것들을 좀 추천해 드립니다. 특히 이제 다계정을 운영하시는 경우가 아닐 경우에는 이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하루에 30분 정도만 아니면 10분에 30분 정도만 투자하셔도 되게 안정적인 계정이 되거든요. 초반 셋업이. 그래서 요거를 꼭 하시는 걸 개인적으로 좀 추천을 드립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뭐 스레드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자기가 AI 뭔가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다. 아니면 뭐 뷰티 관련해서 아니면 뭐 관련해서 이제 뭔가를 하고 싶다라고 쳐볼게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잘하는 사람은 뭐 제가 있겠죠? 예를 들어 네, 뭐 이렇게 있으니까 저를 팔로우하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상
이 계정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일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여기에 들어가가지고 싸그리 다 이 사람들이랑 소통을 하세요. 이 사람들의 포스팅에 댓글을 달고 이 사람들에게 뭔가 흥미로운 소리거리를 던져주세요. 그러면은 그렇게 작업을 한 100개에서 200개 정도만 해도 아 얘가 어떤 식의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얘가 단순히 봇이 아니고 실제로 사람과 상호작용을 하는 케이스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제가 말하는 거는 쓰아리를 해라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왜냐면 쓰아리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무분별하게 알고리즘에 그 타겟 없이 그냥 확산되기만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무조건 봇이에요. 쓰아리로 키워진 계정들 뭔가 하려고 하면은 봇 플레이 되게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러지 마시고 여기 나온 계정들 대상으로 가가지고 좀 진실된 상호작용을 초반에 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 어떤 사람들이랑 상호작용을 해야 되는가는 너무 자명하게도 내가 되고 싶은 레퍼런스 계정의 팔로워들은 누구들인가 와 그냥 그것만 보고 상호작용을 하시면 됩니다. 초반에 이제 한 3일 정도만 그렇게 노가다를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후부터는 팔로워하고 소통하면서 초반 베이스 쌓고, 그리고 이 바이오도 되게 중요한데요. 초반에 이거 막 만들지 마세요. 그리고 이거 핸들도 막 만들지 마시고 이름이랑 소개 깔끔하게 다 만들어 놓고 시작하세요. 그래서 이거 제미나이나 이런 것들에 물어봐가지고 나 이런 거 하고 싶은데 나 링크에는 뭐 있고 뭐에는 뭐 있어 이렇게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제미나이한테 물어보면은 바이오 잘 짜주거든요. 그래서 제미나이든 GPT든 아무튼 바이오 잘 짜주거든요. 그래서 바이오 찍고 이름 제대로 깔끔하게 만들어 놓고 시작하세요. 그리고 이미지 같은 것들도 이제 뭐 사바사긴 하지만 저는 이미지가 그러니까 깔끔한 이미지, 그리고 뭐 자기가 얼굴을 팔고 해야 되는 비즈니스다라고 하면은 사람인 게 깔끔하고요. 얼굴 안 팔고 해야 되는 비즈니스다라고 하면 사람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 소개와 이름 이런 것들 넣어가지고 되게 댄디한 상태로 시작을 하게 만들어주세요. 그래야지만 그 사람들이 팔로워가 들어와서 관심이 생겼을 때 팔로워까지 갑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은 이름 세팅하고 이 소개 이미지 제대로 세팅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그 저희가 아까 방금 말했던 관심사 계정들과 인게이지먼트를 먼저 시작을 하세요. 그래서 3일 정도 진행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컨텐츠를 하루에 한 개씩 올리면서 타겟들이랑 상호작용을 하면서 진행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컨텐츠를 초반에 저는 많이 뿌리는 걸 추천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그 보처럼 보여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크레디빌리티가 올라오고 많은 사람들이 이 계정을 좋아한다라는 생각이 그 플랫폼 측에서 들게 되면요, 그러면은 이제 조회수를 그러니까 하루에 여러 개의 컨텐츠를 올리는 것들에 대해서 점차 SNS들이 관대해집니다. 근데 그런 경우가 아닐 경우에는 플랫폼별로 올리는 양을 좀 제한을 하면서 내가 이것까지는 가도 되나 이것까지는 가도 되나 하는 것들에 좀 간을 봐주셔야 돼요. 그래서 간을 봐주시면서 가시고 타겟들이랑 상호작용 하시면서 가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본인이 어느 정도 인게이지먼트가 쌓였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여기에서 미라에 그게 있거든요. DM 자동응답. 이게 뭐냐면은 그냥 뭐 SS 마케팅 잘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매니챗이나 소셜비즈를 상상하시면 되는데요. 특정 키워드 던지면은 뭐 어떤 거 해준다, 어떤 링크 던져준다 하는 거를 그냥 미라 안에도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제 특정 컨텐츠로 이제 전환을 노리고 싶다, 아니면은 사람들이 나한테 뭔가 질문을 던졌을 때 나는 무조건 이 응답이 날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셋업을 해두시고 싶으시면은 미라에서 DM 자동화 세팅을 해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이 DM 자동화 또한 사실 소셜비즈나 이런 것들에서 돈을 받고 파는 기능이기 때문에 미라의 추가 기능이라고 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근데 이 팔로워 대해서 초반 상호작용 같은 경우는 미라가 도와주지 않아요. 왜냐면 이거는 진짜 보플레이의 영역이고 서비스화할 수 없는 영역에 좀 가까워가지고 이것들은 어느 정도 본인이 직접 실제 휴대폰에다 연동하셔가지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플레이대로 하면은 초반에 이제 조회수가 10, 20으로 주는 게 아니라 몇백 정도는 줘요. 그 인스타든 스레드든 몇백 정도 주면은 그때부터 이제 나는 컨텐츠를 쓸 수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 전까지는 컨텐츠 많이 쓰지 마세요. 그 전까지는 알고리즘에 대해서 학습하시는 시간을 가지시고 이 계정이 완전 봇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플랫폼이 인지할 수 있게 하는 시간을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이 계정 세팅을 안 하고 바로 그냥 컨텐츠만 양산하면은 차단을 먹고요. 인스타든 스레든 무관하게 차단을 먹게 되고요. 그래서 초반에 계정 세팅을 하는 것을 강추합니다. 그래서 미라팀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라고 하면은 신규 계정을 파면은 알고리즘 세팅 먼저 하고요. 그리고 적은 조회수일 때부터 저희는 전환 지표를 좀 체크를 해요. 그래서 실제 사람들이 여기에 이 컨텐츠에 대해서 많이 랜딩에 들어오느냐, 이런 CTA 방식이 워킹을 하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해서 체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바이오 세팅 계속 바꾸고 계정 컨셉 바꾸면서 가장 조회수가 잘 나오는 황금 비율을 계속해서 찾으려고 합니다. 이때 미라의 또 핵심적인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은 기능이 하나 있어서 설명을 드리면요. 여기 이제 컨텐츠 지침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컨텐츠 지침을 보시면은 저희는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이 루마 링크, 여러분들께서 이제 어플라이를 하셨던 그 링크인데요. 우리는 이 링크를 통해서 SNS 마케팅 실시간 무료 강의를 받을 거야. 16만 개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유료 강의보다 더 깊은 무료 강의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CTA를 달아달라는 거를 컨텐츠 지침에다 집어넣어놨어요. 그렇게 하니까 저희가 만들어낸 모든 컨텐츠에는 마지막에 저 내용이 달립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진짜 돈 되는 정보가 필요하시죠? 하면서 자연스럽게 위 스토리라인과 이어지는 CTA를 달아줍니다. 그 CTA도 복붙하면 안 돼요. 왜냐면은 복붙하는 거는 SNS 플랫폼 상에서 알고요. 방금 이거는 인스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인스타에도 마찬가지로 CTA 달아주고요. 그거랑 무관하게 복붙하는 플레이들은 플랫폼 레벨에서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는 입장에서 사실상 저희가 파는 사람들은 플랫폼이 아니라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 타겟 팔로워들도 똑같은 CTM 보면 질립니다. 지쳐요. 그래서 안 눌러봅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계속해서 CTA 베리에이션을 갈아주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데, 그리고 스토리라인에 맞게 이제 읽히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 그러한 것을 미라가 다 자동으로 잡아주는 시스템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는 저런 형태대로 이번 마케팅 목적은 이런 뭐 실시간 AI 강연으로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행위다 라는 것이 있으면은 그렇게 이제 퍼널 설계를 하고요. 뭐 그냥 미라로 직접 랜딩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미라로 직접 랜딩을 하고요. 뭐 오픈 채팅방으로 데리고 오고 싶다라고 하면 오픈 채팅방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복합적으로 이제 가져가는 구조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거를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게 사실상 핵심적인 키이다. 근데 그거 하기 전 앞서서 이제 알고리즘 세팅 먼저 해라. 그리고 전환조회수부터 전환지표하고 이 초반 이 플레이 좀 제대로 해라 라는 것이 제가 이제 좀 설명드리고 싶은 바예요. 두 번째, 계정 세팅 없이 일단 컨텐츠 먼저 올리면은 차단당한다가 두 번째 실패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뭐 또 마찬가지로 같이 해봅시다 이건데요. 뭐 계정 찾아가지고 팔로워 리스트 보고 팔로워 소통하는 거 하시고, 재미나이 열어가지고 뭐 바이오 추한 생성, 복사해서 적용. 사실 뭐 이거는 그냥 해달라고 하면 잘해줘요. 복잡한 프롬프트나 이런 거 필요 없고요. 그냥 해달라고 하면 잘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이오의 링크 삽입에 있는데, 뭐 본인이 파는 게 여러 개일 경우에는 뭐 이런 리틀리 같은 솔루션들이 있죠. 이렇게 링크를 여러 개 집어넣을 수 있는 리틀리 같은 플랫폼이 있어가지고 여기에다가 회원가입하시고 내가 파는 링크를 여러 개 이렇게 나만의 자체 페이지를 만들어가지고 이 링크를 플랫폼의 바이오에다가 여기 링크에다가 집어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타겟들이 들어와가지고 여기 있는 각종 이렇게 내용들을 보고 매력적인 게 뭐네? 라고 하면서 뭐 구매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그 외에 이제 그 다음 넥스트 버널로서 잃을 수도 있고 뭐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결국 근데 그 앞단에서의 CTA 설계, 그 앞단에서의 이제 계정 세팅이 필요하다라는 게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바였고요. 세 번째입니다. 대충 하면은 뭐 언젠가 바이럴 되겠지 라는 마인드로 접근하는 겁니다. 이제 SNS 마케팅, 미라가 SNS 마케팅을 좀 쉽게 만들어주는 거는 팩트인데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SNS 마케팅은 SNS 마케팅만을 업으로 하시는 분이 계실 만큼 난이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뭐 AI가 알아서 다 해줄 거야 이런 마인드로 절대 접근하시면 안 되고요.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하겠다라는 마인드로 접근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충 하면은 어떤 일이든 다 망해요. 그래서 열심히 하셔야 되고 열심히 배우려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꾸준하게 하셔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대충은 대충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꾸준하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공부하면서 하고 분석하면서 하는 겁니다. 그 세 개만 하면은 SNS 마케팅은 언젠가 바이럴 돼요. 언젠가 성공합니다. 근데 그 세 개 중에 하나라도 안 하면 성공 가능성이 엄청 낮아져요. 그래서 대충 하지 말고 제대로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특히 여기에서 좀 중요한 게 꾸준함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많이 실험하는 게 너무 중요하고 많이 실험해야 감이 잡히고 그걸 계속해서 분석해야지 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혼자 손으로 하면 무조건 다치시죠. 그리고 분석 안 하고 하면은 성공 절대로 못 합니다. 왜 이 컨텐츠는 왜 잘 나왔을까? 이 컨텐츠는 왜 망했을까? 이 컨텐츠는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미라는 그걸 정말 쉽게 만들어주는 툴이고 더 잘 벌 수 있게 만들어주는 툴인데 이거에 대해서 의지가 없는 사람을 SNS 마케팅으로 성공시켜주는 툴은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본인이 그거를 계속해서 이제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드시면은 오픈 채팅방 들어와서 많이 물어보시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사실 오픈 채팅방에 계신 분들한테 제가 모르는 영역을 많이 여쭤보고 있기 때문에 꽤 이제 양질의 정보들이 많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미라가 핵심적으로 이제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컨텐츠를 쉽게 만들어주는 것과 이걸 쉽게 분석할 수 있게 하는 것과 이거를 모바일 상에서도 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게 좀 미라에서의 좀 주요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미라는 모바일에서 뜨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뜨게 되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기획 기능도 이렇게 모바일에서도 똑같이 발행해서 발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뭐 자영업자다, 직장인이다, 뭐 이런 거 직장인은 안 되겠지만 뭐 아무튼 자영업자다, 아니면은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다 이런 케이스들이라고 하더라도 쉬는 시간 짬짬이 하는 게 가능해요. 왜냐면 노트북을 킬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고 쳤을 때 마찬가지로 10시 44분에 예약해야겠다, 괜찮네, 컨텐츠 읽어보고 괜찮네, 이런 거 판단하시고, 그리고 이 카드뉴스 넣고 싶다 하면은 카드뉴스 이렇게 해가지고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내용 그대로 해가지고 생성한 다음에 조금 수정한 다음에 올리는 게 가능하고요. 그래서 되게 쉽게 꾸준하게 만들어져요, 모바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미라는 SNS 연동을 하게 되면 성과 분석해주는 AI가 붙어서 가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좀 쉽게 볼 수 있는 것도 있고요. 특히 이제 AI 인사이트 부분을 누르시면은 뭐 내가 각 계정별로 더 바이럴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AI한테 실시간으로 조언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AI는 대부분의 것들을 다 알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네 컨텐츠가 왜 망했는지 대부분 다 알고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바이럴이 될 수 있는지도 알고 있어요. 근데 미라는 그 데이터들을 AI한테 적재적소에 제공해 줄 수 있는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인사이트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분석하고 수정하고 개선하고 그거를 페르소나에 반영하고 다시 컨텐츠를 찍고 하는 과정을 계속 돌리세요. 그러면은 제가 말했던 1, 2, 3를 다 똑같이 한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무조건 기존에 하시는 것보다는 잘 될 겁니다. 높은 확률로, 뭐 100%는 아니겠지만 똑같이 했다라고 했을 때는 진짜 높게 성공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래서 이 계정 같은 경우에는 높은 성과지만 뭐 포스팅들이 좀 낮으니까 이런 후킹들을 사용을 해라, 일반적인 심리학이 넌 안 먹힌다, 도구랑 심리학의 효과를 컨비네이션을 써라라는 AI 이제 인사이트들을 뽑아줬죠. 그러면 이거 가지고 또 이제 저기 아까 들어가가지고 페르소나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고치고 하시면 되고요. 이제 뭐 얘 같은 경우는 이건데 제 홍보 포스트에서는 완전히 망했다, 홍보 포스트를 다시 써야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인사이트를 주죠. 그래서 어떤 컨텐츠를 쓰면 좋을지 이런 것들도 이제 피드백을 받을 수 있고요. 뭐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SNS를 뭔가 이렇게 깜깜이 백지 상태에서 시작하는 것보다 미라를 함께 이용을 하시면은 이제 모바일과 컨텐츠 제작과 이제 성과 분석이 매우 쉬워지기 때문에 이 세 단계만 솔직히 쉬워져도 백지에서 시작하는 느낌이 안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일단은 제가 아예 처음으로 SNS 마케팅으로 돌아간다고 했을 때 필요한 기능들은 대부분 다 있어요. 뭐 불법적인 것들에 대한 기능을 제외하고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능들을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시면은 그리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시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꾸준하게 하고, 그리고 분석하면서 하고, 그리고 이제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시면은 됩니다. 네. 될 정도로 많이 AI가 도와줘요. 그래서 미라 뭐 애초에 비싼 툴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미라 편하게 사용해 보시면서 이런 노하우들 많이 얻어가시고 해보시면은 좀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부계정은 하나 정도 있으면 도움이 돼요. 왜냐면은 실제 본계에 못 올리는 컨텐츠들을 여기다 던져보면서 실험을 해보면 좀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내 계정을 이렇게 바꿔야겠다라는 것들에 대해서도 본계가 좀 많이 이렇게 본인이 잘 나가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부계정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부터 인사이트를 얻은 것들을 계속해서 써먹는 것을 이용을 하면 좀 도움이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부계를 엄청 많이 만들고 있는데요. 47개 이렇게 적혀 있었으니까. 근데 어중간하게 당하면 전부 다 블록 당합니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미라 또한 제가 토탈리 한 팔로워 옛날에 이제 이걸 제대로 못했을 때는 꽤나 많은 계정들이 블로우를 당했었고요. 그래서 그걸로도 또 이제 누군가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 이제는 저희가 그거에서 인사이트를 얻어가지고 또 이제 제대로 하는 법을 찾았어요. 그래서 제대로 하는 법 같은 경우에는 추후 다음 세션에서 공유를 할 예정이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SNS 저희 미라 오픈 채팅방 들어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미라팀 어떻게 하고 있을까라고 했을 때 초반에는 컨텐츠 하루에 한두 개씩 올리고 워킹한다고 가정하면 하루에 5개에서 10개 가까이도 올리고요. 이 스레드 기준. 이제 릴스는 하루에 1개, 틱톡은 하루에 더 많이 올립니다. 저희는 요즘 이제 틱톡 좀 많이 파보고 있어가지고 해외 쪽 틱톡을 좀 많이 파보고 있는 상황이라 틱톡도 미라로 매우 효율적으로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때 알고리즘 죽는지 안 죽는지를 계속적으로 조회수를 워킹하면서 봅니다. 그래서 페르소나 바꾸고 알고리즘이 사는지 죽는지, 그리고 이렇게 하루에 컨텐츠를 많이 올리니까 그 다음 어떤 알고리즘부터 알고리즘을 낮추는지 아니면 계속 주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테스팅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조회수 그래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앱,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앱은 아니고 모바일 웹인데 그냥 미라 뭐 안드로이드든 그 아이폰이든 그 링크 외부로 빼기 해가지고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이제 이동 중에 컨텐츠 승인하고 댓글 같은 것도 빠르게 쳐낼 수 있는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컨텐츠 캘린더에서 예약 발행 해놓으면은 이제 한 번에 몰아서 할 수 있으니까 좀 편하고요. 그리고 포스팅별로 이제 얼마만큼 조회수 나왔고 팔로워 얼마만큼 나왔고 이런 것들도 이제 미라 안에서 네, 인스타 스레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유튜브랑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미라에도 기능이 있는데요. 잠시만요. 사실 블로그 글 작성 이거 같은 걸로 해가지고 여기서 이 글 구성 같은 걸 AI가 다 짜주고, 그리고 이거 가지고 이대로 진행할래 아니면 수정할래, 이제 그 목차를 어떻게 수정할래 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미라 AI로 다 기능이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가지고 만들어진 컨텐츠 같은 경우에도 내보내기로 해서 복사가 가능해가지고 이걸로 그냥 네이버 블로그 그냥 치면 되고요.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솔직하게 아직까지 미라에서 제대로 지원되고 있지는 않아요. 그 도움을 주고 있는 부분이 있고 분석을 해주거나 이런 것들은 맞으나 결국 진짜 사람들의 페인은 컨텐츠를 어떻게 찍어야 될지가 페인이라고 보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유튜브는 카드뉴스를 못 올리거든요. 그래서 카드뉴스를 못 올리기 때문에 그 텍스트만으로도 사실 설득력이 많이 없고, 그래서 유튜브 같은 경우를 지원을 하기 위해 사실상 그 AI 릴스 기능이 이제 곧 추가될 것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고 타 레퍼런스 바이럴이나 수익이나 바이럴한 부분도 보여줄 수 있으실까요? 라고 여쭤보셨는데, 사실 이거는 고객 데이터라서 제가 설명을 못 드려요. 그래서 저희 내부 데이터는 사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라서 설명드리는 것이 되게 어찌 보면은 쉬운데, 근데 당연히 이제 저희도 이제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어떤 케이스에서 어떤 식으로 성공을 했다라는 것, 그리고 어떤 케이스에서 얼마만큼 바이럴이 났다라는 것, 몇백만 뷰가 나온 컨텐츠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AI를 도움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대충 알고 있긴 한데요. 근데 이게 좀 설명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거를 외부에 오픈할 수 있도록 마케팅 자료로서 저희가 들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중에 그냥 DM이나 이런 걸로 개인톡으로 여쭤봐 주시면은 대략적으로 알려드릴 수 있는 부분 정도만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쇼츠와 틱톡에 올리는 영상 컨텐츠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아직까지 저희는 AI 컨텐츠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사실 틱톡은 저희는 오히려 카드뉴스를 위주로 플레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쇼츠는 저희가 직접 찍어서 올리는 것도 꽤 많고요. 근데 이제 AI 기능을 이용해가지고 계속해서 고도화하고, 그리고 카드뉴스에 있는 기능들을 자동으로 붙여가지고 영상으로 뽑아내는 기능도 있는데요. 그거 가지고 이제 컨텐츠들을 바이럴리티를 만들어서 하는데, 근데 사실 영상 컨텐츠는 아직까지 AI가 완전히 대체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 컨텐츠는 부분 이제 안에 들어가는 좀 일부 써먹을 수 있는 형태에 대한 제작으로서 먼저 지원이 될 예정이고요. 근데 틱톡 같은 경우에는 사실 카드뉴스가 더 조회수가 잘 나오던데, 그래서 릴스보다 오히려 영상보다 카드뉴스가 더 매력적인 소재가 되는 것 같아서 그렇게 좀 보고 틱톡은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릴스보다 카드뉴스가 초급자의 경우 유입하기가 더 괜찮을까요? 사실 최근에 이제 카드뉴스가 되게 괜찮게 워킹한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돌았죠, 실제로. 근데 이제 핵심은 두 가지 방법인데요. 카드뉴스만 플레이할 거면 어느 정도 초반에 광고 태우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이제 아니다라고 할 경우에는 카드뉴스랑 릴스 동시에 하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왜냐면은 카드뉴스가 초반에 인게이지를 잘 안 줍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은 카드뉴스 가지고 계속해서 팔로우가 되는데요. 근데 그게 아니라 궤도에 오르기 전까지는
팔로워를 쌓는다라는 목적에서는 릴스를 사용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레카즈뉴스는 실제로 전환을 할 때 매우 매우 큰 도움이 된다라는 거는 꽤 많은 이제 인플루언서 분들도 그렇고 저희가 보기에도 그렇고 두 가지 관점에서도 다 도움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스타그램 릴스 커버 사진 플러스 영상으로 구성을 잡을 수는 없나요? 제가 이걸 이해를 못해가지고 네, 이걸 이해를 못해가지고 어떤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뷰티 영상 콘텐츠 제작 시의 이질감이나 AI에 대한 소비자 반감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뭐 어쩔 수 없죠. 그 AI 콘텐츠에 대한 반감은 계속 있을 겁니다. 그거는 이제 트렌드고 앞으로 저 미라만 보더라도 AI로 쉽게 콘텐츠를 딸깍딸깍 만들어 줄 수 있는데 사실 미라의 핵심은 그 만들어진 콘텐츠들을 안에 들어간 에셋들을 다 갈아 끼울 수 있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뭐 큰 틀은 AI가 다 만들어 주는 거고 그 안에 들어가는 영상들, 소재들 이런 것들은 실제 뷰티 모델이나 이런 걸로 합쳐가지고 그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AI 콘텐츠 제작에 안 걸리고요. 그런 AI 라벨링 이런 거에도 안 걸리기 때문에 사실 네, 그 부분은 사실 미라를 사용했을 때는 큰 문제는 안 되는데 그냥 뭐 나노바나나 아니면 배우나 등등 글링이나 이런 긱스필드 이런 애들을 썼다고 쳤을 때 그런 AI에 대한 소비자 반감은 있죠. 네, 그거는 안고 가야죠. 그래서 적재적소에 잘 사용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유튜브 영상 내용 스레드 글로 만드는 법 있고요. 그 미라에 링크를 컨텐츠로 만들기 있거든요. 여기에서 그 이렇게 자기가 연동해 놓은 계정 선택하고 여기 그냥 자기가 유튜브 영상이나 아니면 원하시는 링크 어떤 것든 그냥 여기다가 집어넣은 다음에 아무것든 아무튼 집어넣은 다음에 생성해 달라고 하면은 알아서 컨텐츠 거기에서 자막이나 이런 거 다 끌고 와가지고 컨텐츠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유튜브 영상이나 링크나 어떤 것든 무관하게 그냥 바로 컨텐츠로 만들어주고요. 스레드든 인스타든 무관하게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도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동남아권도 많이 쓰시고 북미권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저희는 북미권을 먼저 타겟하고 동남아권은 사실 미라를 구독할 정도의 소비력이 안 된다고 보고 있어서 조금 약간 그런 제휴 마케팅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봉업에 대한 글을 작성하고 있는데 조회수 잘 나오고 팔로우 잘 늘지만 고객 문의가 잘 오지 않네요. 제가 느끼기엔 이거는 이제 그 전환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바이럴 나온다. 근데 전환 실험은 본인이 해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결국 그 CTA를 다셔야 돼요. 컨텐츠의 마지막에. 그래서 내가 뭘 해주는데 내가 그래서 보험 문의를 하고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거를 사람들한테 인지시켜주지 않으면은 그 사람 기억이 안 남아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이제 보험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 이제 오정님이 먼저 떠올라야 돼요. 그러려면은 다 떠먹여줘야 됩니다. 그런 CTA 마지막 이제 나는 보험업을 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 보험 문의하고 있어. 이런 이야기들을 다 달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안 하셔서 제가 느끼기엔 문의가 안 올 가능성이 높다. 네, 그 퍼널 설계. CTA를 거의 모든 게시물의 형태를 바꿔가시면서 사용하시는 편인가요? 네, 거의 다 바꿔가면서 다는데 뭐 지금 이 루마 같은 경우에는 좀 대놓고 했고 이제 그런 게 아닌 경우 뭐 예를 들어 방금 말씀드렸던 보험업 같은 경우에는 링크 다는 게 아니죠. 링크 달면 안 되죠. 왜냐면은 신뢰도가 되게 중요한 업이니까. 그런 업에는 그냥 나 보험업 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나중에 기억나면은 뭐 그 나 찾아달라 이런 거 하나만 달아줘도 돼요. 그러면은 진짜 전환율이 압도적으로 올라요. CTA 있는 거랑 없는 거 전환율 5배 차이 납니다. 저희 내부 실험상. 그렇기 때문에 CTA는 무조건 달아야 되고요. 근데 CTA를 어떤 형태로 다느냐가 중요한 거죠. 네, CTA는 무조건 달아야 된다. 안 달면